그날 밤 지극히도 평화로운 산간 마을이었던 그곳은 불과 몇 시간 만에 피로 잔뜩 물들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 말이죠. 원인은 산간 마을이었던 그곳에서 방치된 무덤, 주인이 없는 무덤을 상대로 시작한 파묘에서 비롯됐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작은 파묘 사업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위장 파묘 혹은 우리는 파묘로 돈을 번다. 그것은 사업이다. 우리 마을의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당시 시대 배경은 7, 80년대로 그 당시 북한의 남침 땅굴이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심심찮게 발견이 되고 했습니다. 북한이 파놓은 땅굴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길었는지 북한군 몇 중대가 그 땅굴로 남한으로 순식간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였다고 합니다. 당시 70년대 김일성은 한 개의 땅굴은 10개의 핵폭탄보다 효과적이라고 발언을 했었고, 그 계기로 본격화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시대 배경과 맞물리면서 복합적으로 대대적인 재개발 사업이 국가 주도하에 시작됐고, 산간 지역에 대한 정밀한 검사와 개발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차원에서 확인을 해보니 소위 말하는 북한 비밀 땅굴은 발견되지 않았고, 도리어 방치된 무용교모가 정말 많이 발견됐습니다. 산간 마을에서 발견된 무용교모들은 발굴하여 없애 화장하여 처리하는 파묘 작업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 말인즉 그 무덤의 파묘는 곧 보상금이었죠. 그런데 수십 년째 방치되어 벌초조차 되지 않는 무용고묘들의 주인을 과연 쉽사리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마을은 그것을 아주 악용했습니다. 서류를 조작하고 무용고묘를 조상묘로 둔갑시켰으며, 마을 의장이 최종적으로 확인 처리했고 마을에서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당시 돈에 미쳤던 그 의장과 마을 사람들은 무용고묘들에 대한 존중은 조금도 없었으며 조상신을 오랫동안 숭배하던 한국 문화에 반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애로부터 자손이 모두 죽어 제사를 지내줄 사람이 없는 귀신을 무사귀신, 무사기라고 부를 정도로 전통적인 관습이 강한 나라임에도 말이죠. 시작은 순조로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합심했고 워낙에 단결했기에 조상묘로 둔갑시킨 무용고묘들을 파묘하는 건 매우 간단했습니다. 당시는 파묘 전문 업체라는 개념도 잘 없었기에 마을 사람들끼리 장정 여럿이서 삽을 들고 방치된 무덤들을 파묘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장정 여럿이서 유골들을 파묘한 뒤 유골들을 모아놓으면 보상금 관계자가 마을로 와서 사진 및 기록을 했고 후에 화장을 했습니다. 당시 마을 사람들은 아주 신이 났습니다. 모든 게 참 순조로웠고 생각하는 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방심할 때 생겨났습니다. 당시 마을 사람들이 나서서 파묘를 했었고 무용고묘들을 상대로 삽으로 파내는 파묘 작업을 했는데, 쉽게 생각하면 무용고묘에 대한 존중이 없었죠. 그래서 행동에도 조심스러움이 없었습니다. 이거 빨리 유골 파내고 더운데 후딱 그늘에서 쉬자. 그러니까 삽질에도 힘이 잔뜩 들어가게 됐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이 없으면 신중하게 조금씩 흙을 퍼야 되는데 파묘 작업을 귀찮은 노동쯤으로 생각하다 보니 결국 실수가 생겨난 거죠. 무덤을 파헤치던 삽질을 하던 와중에 삽이 관을 뚫었고 유골 머리를 거의 반쯤 갈라버렸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엄청 당황을 했대요. 앞서 말했듯이 유골을 정리해서 놔두면 후에 나중에 이제 관계자가 마을로 와서 확인을 하는데 파손된 유골을 보면 뭐라고 생각을 하겠죠. 아마 그리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 게 뻔하죠. 모양새가 나지 않는다. 결국 실수를 덮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 파손된 관과 유골에 대해선 따로 통보를 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 말은 자기네들 선에서 유골들을 처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파면은 하지만 적어도 누군지도 모르지만 최소한의 화장을 해줘야 도리에 맞지 않겠냐. 그러자 뭐 반대 의견도 존재했죠. 이제 와서 선한 도리를 찾을 거면 파묘를 애초부터 시작부터 하지 말았어야지. 이거는 그냥 무용고모다. 우리 선에서 정리하자. 뭔가 찝찝한데 시작한 이상 발을 뺄 수도 없고 그들은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일반 유골을 아궁이 같은 곳에 집어넣는다고 그게 쉽게 화장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습하려는 게 점점 더 악화만 된 거죠. 아궁이에서 유골을 꺼내고 망치로 쪼개고 그냥 내려치고 가루로 막 만들려고 온갖 용을 쓴 거죠. 즉 정확히 말하면 화장을 했다기보단 망치로 부셔버렸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의식이 없는 집단 체면 같은 거였어요. 우리가 한 명이서 그런 행위를 하면 못하는데 인간이라는 게 여럿이서 함께하면 두려움도 잘못도 잘 못 느껴요. 그렇게 그 유골을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고 다음 날도 이제 다른 무용고물들 파묘 작업을 아무렇지 않게 시작을 했대요. 마치 살인자가 사람을 죽이고 다음날 출근해서 평범하게 여느 날처럼 일을 하듯 영혼을 죽이고 평범하게 영혼을 또 파헤치고 그게 일상인 거죠. 그러한 날들 속에서 김 씨라는 한 남자가 마을에 등장했다고 합니다. 김 씨는 소위 말하는 돈 냄새를 맡은 후손이었습니다. 그간 수십 년째 찾지도 않은 조상의 무덤을 재개발 보상금 소식을 우연찮게 전해 듣고서 정말 오랜만에 고향에 방문을 한 거죠.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그간 영 끊고 살던 부모님이 사망하게 되자 부모님 사망보험금 목적으로 부모님 장례식장을 찾은 불효자식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부모님 손자들 조상묘가 어디쯤에 묻혀져 있고 위치해 있고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세상의 일이 기이하고 기괴한 것인데 김 씨가 찾던 무덤은 앞전에 마을 사람들이 파묘하다가 파손시켜서 없앤 그 무덤이었죠. 김 씨가 마을로 오자 남대없는 불청객의 등장에 마을 사람들의 심기가 잔뜩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겁날 것도 없었어요. 위기가 기회였던 것이었는데 생각을 해보면 그 파묘했던 무덤은 자기들이 그냥 처리해서 서류가 없었어요. 조작된 서류가 없으니까 들킬 게 없죠. 반대로 김 씨는 여기 분명 우리 조상묘가 옛날부터 있었던 자리인데 왜 아무것도 없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마을 사람들한테 따지게 된 거죠.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완전 개차반 취급을 했대요. 오히려 화를 냈대요. 야 이놈아, 니놈 속이 훤히 보인다. 몇십 년 만에 고향 찾아 뭐 어째? 네가 착각하고 있겠지. 네 조상묘가 어디에 있었는데 그냥 막 이렇게 우겼대요. 그런데 김 씨는 알잖아요. 오래전의 기억이라도 알 건 알아요. 자기가 위치를 착각할 수 있어도 조상묘가 존재했다는 건 솔직히 맞아요. 그런데 자기가 없는 거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을 사람들은 이 논리예요. 네 기억이 잘못된 거다. 니네 가족 무덤이 어디에 있었다고 그러냐. 초상집 와서 난리치지 말고 그냥 좋게 말할 때 사라져라. 김 씨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거죠. 돈 때문에 오긴 왔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으니 포기할 수가 없더래요. 이제 마을 사람들 입장은 이 불청객이 가지도 않고 떡하니 버티니 꽤나 난감한 거죠. 저놈 때문에 우리가 그간 한 짓들이 다 밝혀지면 어떡하냐. 이거 큰일 났다. 그러자 한 마을 사람이 넌지시 말을 한 거죠. 저놈만 없애지면 되는 거네. 그런데 저놈이 없어져야지 말이죠. 이렇게 다른 사람이 반문하니까 그러더래요. 뭘 어렵게 생각해요. 우리가 없애면 되죠. 그 순간 정적이 쫙 흐른 거죠. 다들 알아요. 이젠 멈출 수가 없단 것을. 마을 사람들은 그날을 돼지 잡는 날로 정했어요. 어이 김씨, 우리가 미안하다. 우리가 자네 조상묘 찾는 거 도와주겠다. 자네 말 맞다나. 존재하던 조상묘가 저 넓은 산에서 사라질 이유도 없을 테고 다 같이 조상묘 찾는 거 도와줄 테니까 서로 화 좀 풀자.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저번에 산사태 비슷하게 나서 좀 무덤이 토산물에 덮어졌나? 그런 것도 같고 일단 마을 사람들이랑 돼지 잡고 술도 마시고 회포도 좀 풀자. 그리고 같이 자네 조상묘를 찾읍세. 그렇게 타이른 거죠. 일 크게 벌리지 말고 다 같이 하면 금방 찾는다. 김씨도 그러자 수그러지고 아유 그렇게 말하시면 제가 또 죄송하네요.
내가 몇 찾고 돈 받으면 한턱 크게 낼러니까 좀 어르신들 도와줍세. 그렇게 분위기가 정리가 된 거죠. 그리고 돼지 잡는 날이 왔습니다. 한가로운 주말 돼지를 잡고 술판을 벌이고 마을에서 잔치가 났죠. 오랜만에 고향 왔는데 환대를 해줘야지 하면서 검은 속내를 숨긴 채 말이죠. 김씨가 술에 잔뜩 취하면 김씨를 어떻게 할 생각이었죠. 김씨와 마을 사람들이 대잔치를 벌이고 김씨는 얼마 후 술에 잔뜩 취해서 비틀비틀거렸대요. 아이고 이렇게 환대를 다 받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지금 술을 많이 마셔서 이제 그만 들어가서 자야겠어요. 죄송한데 먼저 일어서겠습니다. 김씨가 당시 마을 회관 같은 곳에 임시로 지내고 있었는데 그곳으로 향했고 술을 마시지 않았던 마을 사람들 몇이 분주하게 준비 작업을 했대요. 그렇게 김씨가 머물던 마을 회관으로 들이닥쳐 덮쳤는데 김씨가 엽총을 든 채 비틀거리던 김씨가 아주 멀쩡하게 꼿꼿이 선 채 말하더래요. 이 연놈들이 미쳐 돌았구만. 낫 곡괭이를 들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기겁했대요. 김씨는 엽총을 들고 있었으니까요. 총알 많아야 어떤 놈들 대갈발부터 부셔줄까. 김씨가 그렇게 말하자 마을 사람들이 어쩔 줄을 몰라 한 거죠. 당시 김씨가 회상하기로 술에 취해 회관에 들어와서 잠을 청하는데 어떤 꿈을 꿨대요. 제사를 못 받고 있는 귀신, 무사 귀신의 꿈이었죠. 로또 번호를 알려주는 꿈마냥 김씨에게 위험을 알려준 거죠. 전국을 떠돌며 사냥을 해대던 사냥꾼 출신이던 김씨는 엽총을 소지했었어요. 그 엽총을 자기를 어떻게 하러 왔던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겨눴고 일순간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질렸죠. 이러면 다 죽는다. 우리 대화로 풀자. 한 마을 사람이 설득을 하려고 했지만 씨알도 못 키지 않더래요. 내 혼자고 수십 명이 같은 편인데 뭔 대화를 해요. 김씨가 잔뜩 흥분한 상태였다고 해요. 누구 대갈통부터 부셔줄까? 그렇게 대치 상황에 한 마을 사람이 갑자기 용기 내서 달려든 거죠. 마을 사람 하나가 기습적으로 달려드니 김씨가 겨누던 엽총은 비껴나가서 튕겨 떨어지고 막 엎치락뒤치락 몸싸움을 하는데 김씨도 그렇게 쉽게 당하진 않았어요. 낙 같은 걸 뺏어서 반격을 했고 다 같이 달려들어서 막 개싸움을 했었고 온 사방에 피가 막 튀었는데 가까스로 김씨가 피해서 다시 엽총을 주워들었대요. 그리고 허공에 총을 발사하고 수적으로 좁은 공간에서 밀리니까 회관에서 나와서 잔치가 벌어지던 마을 광장으로 이동했대요. 그리고 정말 여기서 자칫하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죽겠다 싶어서 총으로 주변을 위협하면서 그 마을 이장을 찾은 거죠. 결국 마을 이장을 찾아내서 마을 이장 뒤통수에 엽총을 겨누고 순경 부르라고, 빨리 순경 안 부르면 죽여버리겠다고, 전화 교환원한테 하든 뭘 하든 순경 불러. 그렇게 마을이 쑥대밭이 되고 그 일이 수면 위로 올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 김씨도 진짜 이 고향 사람이 아니었어요. 무용검의 사냥꾼 같은 거예요. 토지 보상금 노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처럼 똑같이 조상묘로 둔갑해서 노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웃긴 건 마을 사람들도 서로 긴가민가하고 구별도 제대로 못하고 저런 사람이 마을에 옛날에 살긴 살았나? 죄 지은 놈이 괜히 찔린다고 뭐 그런 형국이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김씨는 사라진 무용검묘를 어떻게 특정지어 집요하게 노릴 수가 있었냐면 애초부터 초기에 파악하여 신고된 무용검묘 숫자가 이미 있던 상태에서 그 파손된 묘만 유일하게 후에 가묘로 마을에서 기입하였기 때문이었죠. 가묘는 고인을 안치하기 전에 임시로 만든 무덤을 의미합니다. 즉, 빈 무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참 기묘한 것은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했으면 자손이 모두 죽어 제사를 지내줄 사람이 없는 귀신인 무사 귀신이 김씨의 꿈에 나타난 것일까요?